안녕하십니까. 여러 질환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런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또 이제 그 강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요즘 여성들에게 가장 곤혹스럽고 많은 고통을 주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죠. 그래서 그 유방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그 병원의 어떤 그 치료만 매달려서 결국 그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도 몇 마디를 좀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유방암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에스트로겐 수용체 유방암이 있고 HER라고 하는 Human Epidermic Receptor,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여성뿐만 아니고 모든 세포에는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여성에게는 유방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통해서 에스트로겐이 그 유방의 이제 세포에 가서 붙으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역할을 통해서 여성의 이제 가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고, 그래서 그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수용체가 있는 암과 그렇지 않는 암이 있는데 특별히 요즘 그 여성분들에게는, 물론 암을 가진 분들에게 그렇게 회자되겠죠.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나 HER, HER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가 없는 암을 가진 분들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 대책이 묘연하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시험해보고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암 중에 하나가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의 유방을 이렇게 보시면 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샘이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비하는 또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다른 세포와 같이 이렇게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그 수용체에 어떤 그 호르몬이 붙느냐에 따라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 명령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세포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다 수용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유방세포에 있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HER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용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면서 암이 생긴 경우를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용체가 생기고 안 생긴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수용체가 생겼다는 것은 그 세포가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세포든 나쁜 세포든. 그러나 수용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미성숙한 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이제 식물을 키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식물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라죠. 그러면 빨리 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좀 엉성하게 모든 것들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수용체 같은 것, 말하자면 어떤 것을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만들 사이가 없이 이렇게 세포가 급속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딱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암이 급속하게 자라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급속하게 자라니까 그만큼 그 세포 자체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암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는 이게 3중 음성 암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그런 물질도 쓸 수가 없고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허셉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수용체가 있는 암에서는 허셉틴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사람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약이라도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암들은 좀 수월하고 이 암은 도무지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오리무중이고 막연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보면 참 이게 대책이 없어서 너무 힘든 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빨리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시켜주는 어떤 생활만 잘하면 아주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몇 가지 강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암은 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은 어떤 상처나 사고로 인해서 세포가 망가지지 않더라도 우리 몸 자체에서 어느 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라든가 위세포라든가 혈액세포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계속 그것이 일생 동안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사라진다고 그랬죠. 쓸모가 없게 돼가지고 그러면 다른 세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포가 이렇게 나올 때 정상적인 구조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인자가 변질이 돼서 이상한 세포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세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활과 영양을 공급하고 그것이 잘 여러분의 몸속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은 암은 쉽게 정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중 음성 유방암의 특징은 침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잘한 것처럼 미성수관 세포가 빨리 생기기 때문에 아주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침투성으로 약 20%의 유방암이 3중 유방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수용체가 없고 또 조기 재발을 하고 그래서 소화기와 신경계에 쉽게 전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딱 보면 여러분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여러분의 몸에서 빨리 없어지고 빨리 자라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의 전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급속하게 빨리 퍼지는 암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치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빨리 자라서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는 아주 약한 항암제를 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너무 퍼져가지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만큼의 항암제를 쓰면서 시간을 벌자는 것이죠. 항암제 자체는 결코 암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임시방편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암은 일단 그 속도를 늦춰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나온다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죽는 암도 많지만 급속하게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방암은 애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의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주 미성숙한 세포가 빨리 자라서 모든 기관에 침투를 해서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쨌든 브레이크를 잡고 원인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식물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익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품이라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고기라든가 동물성 식품 그러니까 육고기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다의 생선이라고 할지라도 옛날과 달리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동물성 단백질은 일체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항암제를 쓰면서 또 의사들이 권하는 게 뭐냐면은 고영양, 고단백, 고지방식을 해야 이 항암제의 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을 먹고 항암제를 맞으면 더 급속하게 그 암이 자라고 퍼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잉 영양을 줄이고 부분 영양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엽산과 베타인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엽산은 어디에 많이 있죠? 싱싱한 채소와 과일, 특별히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베타인은 또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현미나 통밀이나 통보리, 그리고 통율무, 이러한 통곡류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나오게 하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때로는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손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때 주무시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10시부터 2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고 정돈시키는 물질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심한 노동을 해서 피곤해도 저녁에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날 피곤이 풀리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치료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속에서 암을 빨리 자라게 하는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간을 또 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600여 종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항암 물질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항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간이 그만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투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콜레스테롤, 지방을 에너지화시키고, 두 번째는 햇빛을 쬐면은 햇빛이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서 항암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해서 좋은 피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면 3중 음성 유방암도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